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물건은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맑음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광명에 나와 있는데요. 광명은 뉴타운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 16구역은 입주를 했고 다른 구역들에서도 철거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은 경기도지만 준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번호도 02를 쓰고 있고요. 강남이나 여의도까지도 30-4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요 역으로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역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군들도 잘 되어 있고 앞에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KTX 광명역, 그리고 이케아, 코스트코까지 생활하기에는 좋은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넓은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사람들의 선호가 가장 좋은 구역이 지하철과 접근성이 좋은 4구역, 11구역, 그리고 12구역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12구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철산역에서 도보로 한 2-3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아주 좋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산역 주변은 상권이 진짜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정겨운 그런 정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이 광명 12구역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철산 자해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구역은 현재 2020년 3월 27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GS건설로 철산 자이 브랜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완공되었을 때 총 세대수는 2097세대, 조합원은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주택 투자 그리고 실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대중교통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구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산역에서 도보로 한 2-3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구역 뒤쪽에는 도덕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많이 언덕이지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 그래도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매 물건을 보러 가보실까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뒤에 보이는 물건이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철산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로 완전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길은 좀 좁지만 차는 한 대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밑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도 공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은 충분합니다. 재개발이지만 어쨌든 평지에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죠. 재개발지는 노후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신축인 물건을 투자를 하시면 관리하는데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임차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59884번,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96-1, 광덕 아트빌 A동 401호의 물건입니다. 건물은 19.47평, 약 20평이고 대지권은 9평, 다세대 빌라로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는 7억 2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어서 4억 9,140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아니, 광명 뉴타운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12구역 내에 있는 물건, 그리고 완전 노후된 빌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축급에 가까운 좋은 빌라인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은 게 아닐까? 혹시나 이 물건 투자했는데 내가 조합원 지위양도를 못 받게 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거나 이런 손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는 사용 승인이 2005년에 되었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8월 근저당입니다. 강제 경매로 2020년 9월에 진행되었고 청구 금액은 6,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물건은 등기부 등본상에 공매가 2번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 공매들은 전부 다 취소가 되었고요. 이 물건은 똑같이 경매로 11년, 18년에 2번 나왔었습니다. 그 2번 모두 취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채무자가 정말 이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경매인데 청구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취하나 변경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도 동일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광명 12구역 내에 있는데 평지일 뿐만 아니라
사용 승인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정말 많았던 물건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오셔서 이 물건을 물어보시면 거의 모든 부동산 사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정말 유명한 물건이고요. 조합에 전화해서 경매라고만 말해도 조합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그렇게 유명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이나 부동산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물건은 경매로 여러 번 나왔지만 매번 취하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취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사건에서의 내역을 봐도 6월에 처음 매각 기일이 잡혔다가 8월, 11월 이렇게 3번 변경이 되었고 2월에 한 번 유찰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2월에 또 변경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유찰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는데 약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광명 12구역은 현재 감정가 2억 3천만 원에 분담금 3억 6천, 매매 물건이 프리미엄 7억으로 12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2억 5천에 분담금 3억 5천 정도, 매매 물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경매 감정가에는 이런 재개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찰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살 수가 있겠죠. 본인의 기대 수익률에 맞추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게 사야 경매로 사는 맛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물건은 관리처분 인가를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현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처 준비 중인 상태인데, 만약에 매매로 사게 되면 대출은 어떻게 나오는 편인가요? 지금 이제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출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매매가에서 전세를 뺀 금액, 금액을 실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현금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투자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죠. 지금 12구역을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이미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고, 지금 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역세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개발을 당연히 원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학교도 바로 옆이고요. 위쪽은 도덕산이지만 아래쪽은 평지니까 사람들 다니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네 근처 지나다니고 있는데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이 시급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이 지금 매매보다 확실히 저렴한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투자할 때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3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에서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냐. 광명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예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입찰일이 너무 관리처분 일자와 가깝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광명시청 주무관님께 확인해 본 바로는 4월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소유자이자 채무자 김모 씨는 10년 보유 5년 거주라는 요건에 갖췄습니다. 이 요건에 갖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슈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소유자 김모 씨 외에 임차인 김모 씨가 세대주로 같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혹시 남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물건에 진행되었던 경매 사건의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채무자이자 소유자의 자녀는 성이 박 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김 씨인데 가족은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에서도 이 집에는 항상 임차인이 있어 왔어요. 방 한 칸을 임차를 주고 있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고, 지금 인근 부동산에서 탐문으로 물어본 바로는 여기 소유자는 10년 보유 5년 조건을 만족시켰다
라고 하니까 그런 걸 계산해서 임차를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소유자 김모 씨 세대주, 그리고 임차인 김모 씨 세대주, 이렇게 세대주가 2명이 등재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개별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세대주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김모 씨가 1세대 1주택 조건에 만족하고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에 만족한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리스크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서에 조합에서의 사실조회 내역을 보면 여기 소유자인 김모 씨는 이 빌라뿐만 아니라 이 빌라 앞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위가 다물권자가 되죠.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양도했을 경우에 입주권이 나오느냐, 이 이슈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양평 12구역 영상을 찍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했을 경우에도 입주권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입주권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물건을 보면 다세대 빌라는 건물과 땅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원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 김모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과소필지예요. 7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기인해서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로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모든 소유자들이 다 과소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필지에 기인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김모 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를 가지고 분양 신청을 했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권리가액 산정은 토지까지 포함해서 권리가액 산정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빌라밖에 없으니까 빌라에 대한 입주권은 낙찰자가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가액 산정할 때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해놨으니까 내가 빌라만 낙찰받아서 입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이 물건은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봤을 거예요. 광명 12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 빌라라고? 이거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권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이 물건 관련해서 파악하려고 조합이랑 그리고 광명시청 주무관님께 통화를 했을 때 너무 이 물건에 대해서 전화 많이 온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난번 2월 기일이 잡혔을 때 낙찰이 됐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셔서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조합이나 광명시청에서도 이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면 혹시나 잘못 설명해 줄 경우에 낙찰받은 사람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3가지 리스크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세 차익 한 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4월에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국가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이 기술보증기금은요,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물건이 국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수강생분들은 학원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과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실전반 수강생분이 광명 쪽에서 지금 부동산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만약에 광명 뉴타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다원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